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역발상 투자 오신 분들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체크 한번 해보고요. 시장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강연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강연 안내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강연에는 제가 광주와 천안으로 가겠습니다. 광주 광역시에 있는 상공회의소 지하 1층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일요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천안 축구센터 본관동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오프라인 강연도 재밌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시장이 약간 조정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4일째 시가와 종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게끔 장중에는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으면서 섣불리 상승 베팅을 하지도 섣불리 하락 베팅도 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게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를 전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가 없는 대목이잖아요. 갑자기 간밤에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는 거고, 또 의외로 갑자기 종료가 되면서 항복선언 또는 협상하자 이런 이야기로 진행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없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어떤 움직임이 생기게 된다면은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보다 좀 더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움직여서 방향성을 만들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항복하거나 협상하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거나, 또는 미사일을 이렇게 또 저녁에 쏘기 전에 갑자기 또 이렇게 주가가 폭락이 나온다거나 하는 먼저 예측하고 움직이는 분들이 큰 돈들이 있긴 한데, 그런 돈들의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요즘의 특징인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오게 되고, 또 비축유를 이렇게 좀 개방하겠다라고 하면서 유가가 조금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긴 한데, 여전히 이 유가가 다시 또 급등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들도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여기저기 폭격을 감행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좀 더 수위 높은 강도 높은 그런 반발을 예고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지수가 안정화가 됐구나, 지금 사야 되겠다라고 보기도 애매하고요. 마찬가지로 손절을 서둘러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투자를 잠깐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 신규 매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방송 나갔잖아요. 방송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신규 매매의 입장에서는 취향에 따라 갈립니다. 제가 역발상 투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신규 매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내가 현금이 있고 현금을 이제 조금씩 투입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투입을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뭐 100% 좋은 선택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쁘지도 않다. 그래서 수미양가 우리 옛날에 성적 나눌 때로 생각한다면 수 단계까지는 아닌데 우나 뭐 미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냥 중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들어가더라도 밑으로 더 빠지면 더 사버리면 되는 거고, 지금 들어가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이 나니까 뭐 그냥 반반 확률인 거죠. 전쟁이 좀 더 확산되면 밑으로 빠지면은 더 사지 뭐 하고 치워버리면 되고, 전쟁이 끝나버리면은 아싸 전쟁 끝났다 하고 이렇게 수익을 또 챙겨버리면 되는 매매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매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게 대응을 하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매매는 지금 들어가나 나중에 들어가나 사실 뭐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거는 선택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조금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추가 매수 안 해도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본전 나오고 수익까지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욕심만 조금 버린다면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빠져내려가게 된다면 추가 매수 입장에서는요, 비싸게 사가지고 오히려 위에서 비중이 많아지고 주가만 빠져버리는 그런 형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레이트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매매 관점에서는 뭐 나중에 조금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감당 가능하시다면은 지금부터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추가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보다는 오히려 밑으로 빠지는 걸 확인하던지 아니면 적어도 6,0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을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도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보면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어떤 뭐 모멘텀이 있거나 뭔가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다기보다는 정말 잡다하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품절주부터 해서 거래량이 별로 없었던 기업들, 그리고 개별 호재로 자사주 매입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부터 해서요, 요즘 에너지 이제 아무래도 뭐 에너지가 조금 이렇게 막 급등 나오고 유가가 급등 나오고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유가 급등
급등락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역시나 원전 돌리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도 조금 올라오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 그 외에도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사실 이렇다 할 만한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급락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딱히 문제가 있다라고 할 만한 것은 동전주들이 조금 변동이 요즘 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전주를 제외하고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문제가 있다라고 할 만한 종목들을 뭐 상패 직전에 있는 기업들 빼고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중앙 에너비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 변동성 굉장히 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겠다, 단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말릴 순 없죠. 여러분들이 좋아서 한다는데 뭐 제가 뭐 무슨 권한이 있어서 말리겠습니까? 근데 제가 늘 말하잖아요.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고 그래도 전문가란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이 도박하세요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리고 권유해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앵무새처럼 계속 그냥 안전하게 합시다, 위험하게 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캠페인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청장이 뭐 방송에 나와서 마약합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딱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경찰관은 아니지만 주식을 최대한 안전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단타를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말리지 않겠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시기에서 단타를 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타를 쳐가지고 차익을 챙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매매를 할 줄 알지만, 저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이렇게 권장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시기가 뭐 그렇게 길진 않을 거란 말이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테마 자체가 길지 않을 거고, 길어봤자 한 달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테마가 지나가고 나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전쟁 관련주들은 전부 다 빠져버리고 이제는 다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괜히 이 시장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다가 잘못 물리게 되면은 정상 시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다음 전쟁이 나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오지 않는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정치 테마로 흥한 자 정치 테마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정치 테마로 수익 낸 사람들은 다음 선거가 오기 전까지는 이제 물려버리게 되면은 답도 안 나오거든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너비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락이 나오고 있지만 사례가 걸렸네요. 주가 급등락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달려들고 뭐 적극적으로 매매해가지고 뭐 공격적으로 뭐 할 만한 그런 타이밍인가 하면요, 그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유가 급등과 함께 주가가 한번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사태들이 나올 수 있고요. 중앙에너비스의 움직임 밑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유가 올라간다고 지금 생각하고 세력들이 한번 더 튀어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은 해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매하기에는 조금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지수의 움직임과 이 뭐 테마주들이죠. 전쟁 관련 테마주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확전이라던가 약간 유가 상승이 한 번 정도 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그림입니다. 물론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 조금 더 이렇게 심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끝나기에는 이란 입장에서도 뭔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뭐 미국이 끝내도 상관없지만 이란은 지금 두들겨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끝내기에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김에 최후의 발악까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뭐 물론 제가 전쟁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100%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본다면 추가 하락 한번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수도 그냥 가만히 보면요, 주가가 빠지고 지금 내려왔다가 지금 약간 간보면서 올라와 있긴 한데 지금 여기도 방향성 아예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가만히 멈춰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폭풍 전야의 느낌이 조금 들지 않나. 그래서 한 번 정도 추가 하락이라던가 변동이 좀 남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1조 정도 산다거나 조금 사는 건 의미가 없다. 지금 이렇게 조 단위로 계속 팔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2조에 가까운 돈을 팔아내고 있다는 걸 볼 때 얘들은 지금 올라간다보다는 조금 하락한다 쪽으로 무게를 두고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요동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거품이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긴 했는데, 그 전에 역발상 투자 보시면 제가 지수가 이렇게까지 큰 변동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돈의 힘으로 기세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시세 변동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거품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버블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주장하면은 일개 전문가가 주장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하겠지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렇게 기관에서 완전히 보고서를 내놓고 있고, 마이클 버리와 같은 투자의 대가들도 한국 시장
그냥 버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버블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변동이 큰 거인 것뿐인 거지 왜 버블이 뭐 나쁩니까? 맥주도 뭐 거품대로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커피도 뭐 카푸치노 이렇게 먹으면서 거품 올려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품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거품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붕괴 속도가 빠르다라는 단점이 있긴 있죠. 그러니까 그 특징을 이해하고 버블을 맞이하고 매매하는 것이 좋은데 그 특징을 모르고 그냥 언제나 안전할 것이다. 언제나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멘탈이라던가 계좌의 망가짐이 조금 강해지는, 좀 심해지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요소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지금은 그냥 모든 국민들과 모든 전 세계 인구들이 전부 다 이란 전쟁에 조금 숨죽이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 정도 타이밍 못 참을 것 같으면 주식 안 하는 게 맞죠. 마치 우리 물놀이를 하러 갔는데 계곡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나 물놀이 하러 왔단 말이야.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들어갈 거야. 왜 자꾸 들어가지 말라고 해 하는 그런 느낌에 저는 가깝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는 뭐 불가항력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어쩔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어쩔 수가 없는,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는, 그냥 다 같이 간 숨죽이고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켜보자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매하고 싶단 말이야. 종목 달란 말이야. 뭐 이거는 저는 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쉴 때 좀 쉬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까 생기고 있는 그냥 이런 하나의 해프닝인데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냥 좀 다 받아들이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푹 쉬세요. 이럴 때 쉬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쉬어가는 타이밍을 강제로 조금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나라 시장도 과열했는데 한번 쉴 필요가 있었고 이렇게 리셋 분위기 이렇게 전환이 한번 필요했는데 그 전환하는 단계를 지금 만들어준 거 아닌가? 뭐 그렇게 그냥 좋게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조금 쉬어가면서 한 템포 늦춰서 가면은 저는 모든 게 해결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만 쉬자.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져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강연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쉴 때 강연회 와서 그냥 공부나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회 오셔가지고 음봉매매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광주에서 천안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